이번 시간에는 1공화국 교육정책,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의 교육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와이 이민자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 그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마 교육학자나 또 교육사상가, 또 교육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을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교육운동가나 교육사상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인 거는요,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의 교육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죠. 건국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죠. 두 번째는 일제의 군국주의를 극복을 해서 오랫동안의 독립투쟁, 그러니까 구한 말서부터 시작하는 개화사상, 그리고 교육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민족운동, 또 민족교육운동,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어져서 군국주의, 전체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어떤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앞잡이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원들, 그리고 자체 남로당,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세력화하려는, 그리고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김일성 세력, 이러한 모든 공작을 극복하고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러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전체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건국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비로소 건국이 된 거죠. 건국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육 정책과 교육 개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정책 목표는요,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 모두 취학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949년 12월 31일 날이요, 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또한 1950년 6월 1일 날에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되죠. 그렇지만 피난 기간에 있어서도 천막학교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랫동안 그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에 억눌렸던 교육열이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라는 것도 극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53년에는 1192개의 교실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개축교실이 917개고요. 그리고 가교실이 5532개를 건축합니다. 전쟁,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극복을 하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개혁 완성 5개년 개혁을 1954년부터 59년까지 실시를 해서요, 전체 학령아동 취학률이 96%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100%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거를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개화에 늦고
또 개방에 늦어서 100년 가까이 의무교육이 늦게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100%에 달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비약적인 교육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가장 큰 이승만 정부의 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명퇴치 운동인데요. 문맹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문맹자 교육을 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조선말을 추정을 하면 대략 97, 8%에 있는 사람이 문맹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일제가 폐망을 했을 당시에 문맹률은 78%, 그러니까 약 80%였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97, 8%에 있는 사람들이 문맹, 일제시대에는, 그러니까 종결될, 해방 당시에 78%였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과 더불어 문명퇴치 운동, 그러니까 문맹자 교육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절대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교육법을 1949년 12월 31일 제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명퇴치 교육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지도서도 발급을 하고요. 한글 보급용 교재도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해방 당시에 세계에서 최빈국, 그러니까 5대 빈국 안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문명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954년 2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요, 전국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자, 이러한 의결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국문보급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는 시점, 그래서 54년부터 58년을 실시해서 문맹률이 무려 4.1%로 떨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이런 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죠, 한자에 비해서. 두 번째는 이러한 거의 사문화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구한말에 선교사와 많은 개화기의 지식인들이 한글 보급을 하고요. 국어사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한글에 관련된 교재를 만들고 문명퇴치 운동을 한 그러한 교재들이 밑바탕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승만 정부의 대대적인 이러한 문명퇴치 운동,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죠. 불과 5년 만에 78%가 국민들이 문맹이었다가 4.1%로 다 떨어지는, 이러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지금은 현재는 문맹률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제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문맹률은 다시 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미국이란 다인종 사회에서 이민이나 외부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맹률이 다시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약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교육의 힘이 컸고, 거기에는 이승만 정부의 의무교육과 문명퇴치 운동,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요, 학제를 개편하게 됐는데요. 현재 있는 학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3 이렇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단선화되고
이렇게 간결하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이승만 정부의 그러한 노력들 덕분입니다. 구한말서부터 일제시대 학제가 약간 복선형으로 복잡하게 돼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교육법을 통과시킵니다. 1949년 정부에서 마련한 거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육사 이사제를 갖다가 채택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곧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 단선형 학제로 6334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학제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동의 발달,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지식의 전달이라든지 교육 내용의 전달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계가 있어야 되고 또 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점점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가고 또 심화가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간의 이동이라든지 전학 이런 것들, 상급 학교 진학,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학제 개편, 그러니까 학제를 단순화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국이 된 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학제 개편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업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개편은요,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주자성리학의 입장에서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조적인 주자성리학이었죠.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미 군정 당시에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단점은 미 군정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특수성이나 역사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1948년 건국위원회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또 이렇게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육 목표라든지 그러한 체계들이 연계성들이 이제 과학적이고 또 교육학 입장에서의 학문적 체계로다 이렇게 하나씩 정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교육법 제정을 하고요. 1950년 6월 1일은 교수 요목 제정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전쟁 중에서도 51년 3월 30일 날 교육과정연구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과과정 시간 배정이 되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법제화가 됩니다. 피난 정부에 있어서도 참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라 하지 않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사범학교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 시간 배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령을 1954년에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시행령 제115에서 보면은 교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교과가 국어, 사회, 생활, 수학, 과학, 체육, 실업, 가정, 음악, 미술, 외국어 이렇게 모든 방면의 과목들이 결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과목들이 그때 많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955년 8월 1일 날에는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제정안이 공포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리고 1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이 비로소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국민들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내용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외에도 교원 양성, 재교육, 대학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